안녕하세요. 범블한 복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도체 불황에 택지를 반납하고 아파트 가치도 우수수. 평택, 용인 아파트값 급락 추세에 있다라는 보도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연기 후폭풍이 주변에 있는 모든 아파트 가치의 어떤 오름세를 완전히 지금 꺾어내리고 있죠. 대표적으로 평택 지식센터 공실률 50%까지 넘어서고 있고요. 고덕지구에서는 시행사가 계약 해지까지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아파트 값도 반토막이야. 거의 50% 수준까지도 지금 내려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평택서만 미분양이 3,159가구 정도 지금 급증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경기권 아파트가 상당 부분 산업단지를 물고 있는 부분에서부터 결착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가치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출렁거릴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좀 전에 소개해 드렸죠. 실질적인 거래가를 보면 신도시 위주로 2억 이상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2주일 거래밖에 안 돼요.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떨어지는 파이가 굉장히 크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신한 인스빌 시그니처가 주로 2억 4천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센트럴 자이 역시도 2억 2천에서 2억 4천 정도 하락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평택이 삼성전자 호재가 약화되는 바람에 아파트 가치가 출렁거리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김포시 역시도 서울로 편입된다 만다 해서 엄청난 호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역시 이게 흐지부지 되다 보니까 한강 신도시 중심으로 2억 9천, 3억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캐스덴 파밀리에 역시도 2억 2천 떨어지고 있고요. 한강 신도시 반도 유보라 역시도 1억 7천 정도 떨어지고 있네요. 이렇게 김포시도 역시 약세장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광명시 경기도에서 집값 오름세가 가장 두드러진 곳 아니었습니까? 신축들이 어마무시 분양 물량들을 쏟아냈었는데 역시 철산동을 중심으로 해서 3억 2천 정도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광명역 끼고 있어도 2억 7천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주공 3단지 2억 6천 하락. 대부분 30% 이상 떨어지는 것도 종종 등장할 정도로 엄청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흥시 매번 하락 국면에서 시흥시 백오동이 엄청난 하락세를 기록하는 물건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호반 서밋 플레이스 역시도 10억에서 5억 7천까지 4억 3천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역시 C2 블록 역시도 호반 서밋 플레이스 아파트가 4억 이상 하락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백오동은 이게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이 아파트 가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곳이라서 하방 압력이 좀 거세지면 엄청나게 집값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어떤 경향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화성시 역시 동탄을 중심으로 해서 동탄 이신도시 2억 3천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동탄 쪽 푸르지오 역시도 2억 2천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삼성 반도체 호재를 엄청나게 물고 있었는데 역시도 이런 어떤 호재가 좀 물 건너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아파트 가치가 여지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재건축 이슈가 물려 있지만 역시 이게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구축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2억 이상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퍼센티지도 26% 정도 떨어지는 곳, 무지개 신한이 거의 3억 4천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한솔마을 주공 4착 역시도 1억 7천 정도, 22% 정도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권 전체적으로 봐도 하남시, 고양시, 시흥시, 또 용인시 중심으로 해서 5억에서 거의 4억 가까이 엄청난 어떤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 고스란히 그 지표로서 나타내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도권 집값 하락 전환은 결국에 가서는 서울까지도 지금 직격하고 있는 흔들거리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수도권 아파트 정점을 찍었다가 쑥 하고 꺼지는 모습 그래프 고스란히 읽을 수가 있겠죠. 전국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락세. 5개 광역시 역시도 지금 널뛰기를 하다가 결국 하락세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쪽으로 계속해서 밀려드는 하락의 어떤 역풍들이 압구정 현대 아파트 경매까지도 나올 정도로 69억 빚을 못 갚아서 10월에 경매에 등장하는 그런 어떤 일도 있었습니다. 경매 건수가 지금 13만 건 정도로 엄청나게 폭주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아파트도 예외 없다는 얘기죠.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압구정 현대 4차
10월에 경매 시장에 나올 정도로 좀 엄청난 하방 압력 받고 있다는 얘기고, 뭐 고스란히 강동구, 서초구, 동작구, 송파구, 동대문구, 노원구까지 지난 2주일간의 거래 선상을 보더라도 강동구는 뭐 7억 정도, 성내 올림픽파크, 한양수자인 어마무시 떨어졌죠. 서초구 삼풍 5억 이상 떨어지고 있고요. 동작구 아크롤리브하임 역시도 5억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송파구 역시도 뭐 송파 호반베르디움 역시도 4억 3천. 주로 이제 상급지라고 불리는 강남 3구, 4구에 속하는 아파트들이 이렇게 하락 양상 보이는 건 결국 이 하락세가 수도권 경기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울까지도 밀고 올라올 수 있는, 이거 완전히 지금 역전 현상이죠. 예전에는 서울 중심에서 떨어지기 시작해서 경기권으로 확산이 됐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하락세가 번져나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매매가 4건밖에 안 돼. 아니 인구 1000만이 사는데 매매가 딸랑 4건입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그만큼 이제 거래 절벽이 아닙니다. 거래 스톱이에요. 스톱 꼭지가 꽉 잠겨버렸어. 물 한 방울 떨어지기가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인데, 거래가 이렇게 잠기니 당연히 지금 거래가는 계속해서 수직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뭐 전문가들이 1월에 다시 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상반기에 다시 오름세로 갈 거라고 하는데, 무슨 호재를 근거로 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살짝 말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말들이 될 수가 있어요. 똘똘마리로 말려 올라가서 결국에 가서는 고점에 딱 물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잘 필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뭐 서울 아파트 거래량 12월은 뭐 거의 678건에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2000건 될까 말까요? 거의 뭐 지금 전국 불안 요소도 있고 폴리코노미라 해서 정치적 어떤 불안정성이 경제에 끼치는 영향들이 상당 부분 많고, 특히 한국은 부동산 자산 시장이 거의 뭐 70% 이상 국민들이 아파트에 돈을 묻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황금성이 지금 완전히 결여된 상태에 이르렀으니 거래량이 어떻게 치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반면에 지금 미국은 지금 자산 시장 구조가 금융이 70이고 부동산이 30입니다. 한국은 금융이 30이고 부동산이 70인데 결국 이 구도가 분명하게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 두 분기 연속 3%대 성장, 개인 소비가 성장 견인을 하고 있다. 그만큼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금융자산이 70%. 돈이 왔다 갔다 빛의 속도로 정말 선순환되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떤 온기가 느껴질 수밖에 없죠. 반대로 한국은 금융시장 자산이 30%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아파트 시장에 묻혀있죠. 이러다 보니까 돈이 움직이질 않아. 뭐 물론 뭐 대내외적인 어떤 경기 여건에 의해서 아파트 가치가 영향을 받는 것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볼 때도 이렇게 돈이 꽉 묶여 있어요. 움직이질 못합니다. 이러니까 미국 경제는 살아나고 한국 경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자산 가치 자체 경쟁력 자체가 너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나스닥 시장을 보시면 뭐 6년 연속 뭐 상장 거래 뭐 1위를 차지하는 그런 어떤 기염을 토하고 있고, 골디락스라고 스스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률도 좋아, 또 고용 지표도 좋아, 물가도 그렇게 오르지 않아. 뭐 완전히 뭐 골드러시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어떤 미국도 불확실성을 지금 언급할 만큼 2025년 앞으로 금융 자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고민할 뭐 여유도 없어. 완전히 지금 아파트 시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엄청난 금융 변화가 오면 그냥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와 곰. 뭐 곰은 불황을 뜻하죠. 황소는 뭐 호황을 뜻하고 있고요. 뭐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 자산에 몰빵을 한 미국은 이렇게 계속 호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부동산에 몰빵을 한 한국은 이 곰입니다. 곰. 그냥 거의 뭐 불황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그런 어떤 전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미국 경제가 뭐 4경 8천조라는 엄청난 재정 적자에 휘둘리고 있지만 역시 이렇게 금융시장 자체가 든든하게 받쳐주는 바람에 뭐 이자 비용이 34% 증가하는 추세라고 해도 충분히 뭐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돈의 흐름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주식 종목들 뭐 첨단 산업 부분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양자 컴퓨팅 부분인데 아이온큐가 뭐 44까지 지금 치솟고 있고요. 이거 아무나 알려주지 않는데. 요 종목 좀 주식을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리게티 컴퓨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조금 어떤 불확실성이 있는 어떤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양자역학 컴퓨터와 연결이 돼 있고
구글하고도 좀 뭔가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퀀텀 역시도 여기 엔비디아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구글과 엔비디아도 확실히 양자 역학, 양자 컴퓨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뭐 이 전망이 밝은 것으로 보이죠. 투자 회사들 아이온큐, 리게티, 디웨이브 목표가 상향 조치를 취할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미국은 그저 주식 종목의 어떤 전통적인 부분에 있어서 강세를 보였던 그런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첨단 기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주가 자체가 끌어올려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어떤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구글의 뭐 양자 컴퓨터가 결국에 가서는 뭐 리게티 같은 아주 소형 기업도 뭐 주가 가치를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있고요. 뭐 엔비디아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아이온큐 같은 그런 소형 회사 자체도 지금 뭐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니까 이게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주식 종목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뭐 산타랠리 분명하게 보이고요. 알파벳 역시도 오르고 있네요. 엔비디아 역시도 지금 뭐 약간 보합세를 보였지만 다시 산타랠리 타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코스피 시장 그래도 뭐 같은 이런 미국의 주식 시장의 산타랠리의 어떤 분위기를 힘입는 그런 어떤 분위기 보이고, 미국의 PCE 지수가 좀 약간 예상치보다 하회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어떤 지표가 나오기는 하는데 여전히 좀 이 탄력성 자체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오늘은 1,600억 정도 빼고 있다는 얘기죠. 국장에서 탈출하고 미국 쪽으로 좀 움직이는 돈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자체 경쟁력에서 지금 펑크가 나서 상당 부분 참 어려운 점을 모면하기 힘든데, 역시 환율입니다. 환율. 1,400원대에서 1,500원대로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자체적인 어떤 환율 가치의 이 떡락 때문에 상당 부분 좀 어려운 어떤 그 국면이 지속적으로 2025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코픽스 공시해가지고 코픽스가 내렸다 해서 뭐 주담대 금리를 좀 하향화시키는 어떤 시중은행의 움직임이 있는데, 역시도 현실적으로는 이금융권 대출도 어려운 사실. 막상 대출 창구 들어서서 노크를 하고 두드려도 실질적으로 좀 만만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 전혀 아닙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역시도 다주택자 대출 제한하고 있고요. 저축은행 역시도 건전성 위해서 고신용자에 대해서만 대출하는 제한적 대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뭐 영끌족들, 뭐 노도강, 이자 부담 못 견뎌서 경매물건, 노도강에서도 지금 경매물건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갭 투자해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진출한 사람들이 결국은 그 이자만, 대출받은 이자를 감당을 못하니까 작년 4분기 강서구 경매 건수가 94건에 지금 전분기 42건, 2배를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중급지, 하급지 역시도 이게 지금 경매 물건이 확 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고금리에 대한 압박감 계속해서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살짝 낮아진 주담대 금리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년도 되면 다시 7% 혹은 8%까지 충분히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금리 구조가. 가상금리를 시중은행이 포기를 못합니다. 예대 마진에 있어서 가상금리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픽스 시켜놓고 다른 것만 지금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변동금리만 살짝 움직일 뿐이지 앞으로의 금리 전망은 계속적으로 힘들 것 같은 가능성이 아주 많죠. 그래서 아파트 자산시장과 금융시장의 결착점은 딴 거 아닙니다. 금리입니다. 그 금리를 널뛰게 하는 코어는 바로 달러죠. 초강세로 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 박살날 가능성 높습니다. 금융시장 떡상할 가능성 높고, 특별히 코스피보다는 서학개미, 나스닥 쪽으로 움직이는 그 궤적들 무시 못하죠. 금융시장의 수익으로 아파트를 사? 천만에이션, 손절할 가능성 높습니다. 더욱 큰 파이의 금융시장 쪽으로 재투자할 가능성 높고요. 결국 아파트 시장 초토화될 시간은 너무도 빨리 찾아오게 될 겁니다. 대출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딴 거 없죠. 집값 떨어져 주는 거. 떨어진 파이 안에서 대출 받으면 무리하지 않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위험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대출 파이를 줄여줄 겁니다. 달러가 내리누르는 집값 하방 압력의 신세계,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경기권 아파트 지금 시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마무시 반토막에서 폭락까지 이어질 가능성 아주 높겠고요. 이게 단지 경기권 수도권 아파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꾸로 서울에까지 이 상급지까지 영향을 미치는 역류 현상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집값 가치는 엄청나게 조정이 될 가능성 아주 높겠습니다. 금융시장의 대변화, 이제 역풍으로 한국 시장이 맞을 가능성 아주 높아서 절대로 무리해서 진입하거나 서둘러서 대출 땡기거나 하면 굉장히 고점에서 물릴 가능성 높기 때문에 조심조심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빠물한 목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